우리 간단하게 오비탈을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을 넣어놓으면 좋다 그랬죠. 오비탈은 뭐다? 방이다. 뭐가 들어가는 방이다?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다. 이걸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방을 표현한다면 여기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총 2개의 전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살표로 그린 건 뭐냐면 이 전자의 스핀 방향을 표현하는 거야. 전자의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 몇 개까지? 2개까지만 들어가는 그런 방을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오비탈의 종류는 크게 4종류가 있는데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이 있습니다. spdf, pdf 파일인가? PDF가 있는데 SPDF가 있고요. SPDF 중에서 s오비탈은 방이 하나짜리 방.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p오비탈은 방이 3개짜리야. 같은 에너지를 가진 방이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는 게 p오비탈의 방의 모습입니다. d오비탈은 방이 5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해서 방 5개를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자, 패턴에 의해서 F는 방이 몇 개다? 7개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방의 개수야. 그러니까 근데 그 각 방마다 전자가 2개 들어가니까 s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요. p오비탈은 전체 전자가 6개가 들어가고요. d오비탈은 전체 전자가 10개, 여기는 14개가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한 방당 전자가 2개 들어가니까. 그리고 모양인데 s오비탈은 동그란 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구라고 하는 이유는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p오비탈의 모양은 아령 모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령 모양, 이런 아령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아령 모양이고요. x축 방향의 아령 모양, y축 방향의 또 아령 모양, z축 방향의 또 아령 모양에서 이렇게 해서 총 3개 방이 있다는 거야. x축 방이 이 녀석이고 y축 방, z축 방을 이 아령 모양 하나를 이렇게 네모칸 하나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아령 모양 하나에 전자가 2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d오비탈과 f오비탈은 모양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양이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d오비탈과 f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원자는 성질을 예측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돼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래서 p오비탈까지만 잘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비탈은 이런 개념이다. 종류는 이런 종류가 있다. 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거죠. 그 각 오비탈에 들어가는 요 전자들, 요 전자들을 잡아다가 인터뷰를 시합니다. 인터뷰. 야, 너 전자! 몇 번째 껍질에 있어? 무슨 오비탈에 들어있어? 어느 축 방향이야? 스핀 방향은 취조하는 거. 취조하는 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양자수를 대봐! 양자수 대봐! 나 2번째 껍질에 있어. 오비탈은 p오비탈. 방향은 나 x축 방향. 스핀 방향은 나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양자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상태.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전자, 이전자든 요전자든 삼성전자든 LG전자든 모든 전자는 다 양자수가 같다 다르다? 다 달라.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결론이야. 양자수가 같은 건 모든 전자는 다 자기만의 고유한 양자수를 가지게 되고요. 그 양자수를 하나하나 표현한 게 4가지 양자수입니다. 얘를 주양자수라고 하고요. 얘를 방위양자수라고 하고요. 얘를 자기양자수라고 하고요. 얘를 스핀 자기양자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념 강의 통해서 어떻게 암기하는지 다시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로 갑시다. 문제에 보면은 수소 원자의 몇 가지 오비탈 모형이다. 수소잖아, 수소. 수소니까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수소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말하고 있는 거고.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자, 1s는 뭐냐면 1차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을 말하는 거고 2s는 뭐냐면 2차 껍질이 더 크잖아. 거기도 s 오비탈이 들어있어요. 더 커다란 오비탈. 근데 이 s라는 오비탈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 모든 오비탈은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공간에 낭비가 많으니까 이 오비탈 안에 이렇게 p 오비탈이 들어있는 겁니다. x축, y축, z축으로 p 오비탈이 들어있는 모습을 상상해주면 돼요. 그 중에 하나, EPX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x축 방향의 오비탈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볼게요. 틀린 거. EPX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x축 방향인지 y축 방향인지 z축 방향인지 방향성을 가진 녀석이 p 오비탈입니다.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도 있나요?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도 있어요. 누구? 이 자식! 방향성이 없어. 모든 방향이 가능하거든. 구 모양이니까 모든 방향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오히려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방향성이 있는 건 p 오비탈이에요. s는 없어요. 네, 있다는 말 맞는 말이죠.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 2차 껍질이니까 당연히 에너지 순위가 높은 게 맞습니다. 그 다음 껍질로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 값이 커지는 거예요. 오비탈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공간을 나타낸다. 오비탈을 경계면 그림으로 그린 건 90% 이상으로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곳만 경계면으로 그린 거니까 확률이 높은 공간을 나타낸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건 이겁니다. 4번이 답인데 ES 오비탈과 EPX 오비탈은 다른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다른 전자 껍질이 뭐냐면 2차 껍질, 3차 껍질이 다른 전자 껍질이잖아. 근데 앞에 2라고 써있는 게 이게 전자 껍질이거든요. 둘 다 2차 껍질에 있는 거야. 둘 다 2차 껍질에 있는데 거기에 오비탈이 다른 거지 껍질이 다른 건 아니라고. 다른 전자 껍질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답이 4번이 답이 돼요.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은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면 이게 1s든 2s든 1s 위에 이렇게 겹쳐있는 덮치고 있는 게 2s잖아.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이 이렇게 한꺼번에 겹쳐있는 중이라서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면 1s든 2s든 자, 여기 A라는 공간일게요. A라는 점은 1s 오비탈 안에 들어있지만 확장하면 2s 안에 들어있는 거이기도 하지. 맞아요? 저 A라는 요 지점은 1s 안에 들어있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2s 안에 들어있는 어떤 지점이기도 하잖아. 그러므로 저 A라는 지점은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게 정해진 곳이라면 1s든 2s든 상관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같습니다. 같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건 같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우리 개념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문제를 통해서 같다라고 인식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답이 4번이에요. 자, 그래서 해봤고요. 사실 이 양자수에 대한 개념은 선생님이 암기법을 해준 것만 잘 알고 있어도 풀 수 있고 지금 그걸 모르면 아예 모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우리 그 다음 3단계 등급 올리기 문제 1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3단계 문제 1번 풀어볼게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렇지, 정답. 아니에요. 둘 중에 이렇게 들으겠나요, 또? 확률을 좁혀놓고 마지막에 잘 못 찍네. 정답. 정답. 아니에요.
어디가 헷갈리나 같이 좀 볼까요? 봐봐. 자, 원자 X. 원자라고 줬습니다. 문제에서. 원자야. 얘는 이온이죠. Y도 동위 원소니까 이도 원자입니다. 같은 원자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겠네요. 근데 X하고 Y가 무슨 관계래? 동위 원소 관계라고 했죠. 양성자 수는 똑같고 중성자 수만 다를 거야. 둘이 다른 게 이미 나왔네요. A가 다르죠. X와 Y가 동위 원소 관계인데 Y가 달라. 그러면 Y가 뭐야? Y가 중성자 수. 중성자. Y란다. 쏘리. A가 여기 중성자. 중성자의 수가 다른 겁니다. X, Y가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A가 중성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8이면 얘가 양성자인지 얘가 양성자인지 모르잖아.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건 X, 이온이야. 둘을 비교해봐. 이온이란 녀석은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얻어서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되는 거. 이온이란 뭐다?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띨 입자를 이온이라고 해요. 왜 X 원자와 X 이온이 차이 나는 건 전자수만 차이가 나야 합니다. 둘이 차이 나는 건 누구야? 얘만 차이 나잖아. 아하, 얘가 전자구나. 그래서 B가 전자의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게 하나가 뭐겠어? 이 양성자가 되겠네요. 양성자의 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X하고 Y는 둘 다 동위원소니까 전자수는 차이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안 나야 되죠? 그러므로 가에는 8을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옳은 걸 골라보자. A가 양성자다. 아니죠. A는 중성자죠. 가가 8이다. 맞는 말이고요. Y를 표현해보자. 이 원자는 Y는 양성자 수가 8이니까 아래 원자 번호는 8이고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게 질량수니까 8 더하기 10, 18이 들어가야겠죠. 10이 아니라 18이 들어가야 됩니다. 야, 중성자가 10이니까 10 집어넣으면 되겠지? 라고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량수를 넣는 자리이기 때문에 18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답은 2번이 답인가요? 2번이 답이죠? 자, 이 자료를 이용해서 얘가 누군지 빠르게 찾는 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번도 해볼게요. 2번은 아까 쌤이 분자량이 3종류가 나오려면 원자량은 이만큼이어야 돼 했던 거 있죠. 그거 아까 푸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닌데? 어려운가 보네. 맞아. 그게 답이야.
아니야. 같이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 분자, 염소 분자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비인데 이런 분자량 2짜리가 압도적으로 많죠. 분자량 2짜리는 어떻게 만든 거야? 원자량 1짜리가 만나서 형성된 게 분자량 2짜리일 거 아니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는 원자량 1짜리가 제일 많다는 뜻입니다. 원자량 1짜리가 제일 많겠네. 원자량 1이라는 건 중성자가 붙어있지 않고 양성자 혼자만 있는 그런 수소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수소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거고요. 얘는 70짜리가 제일 많죠. 우리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35짜리, 37짜리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35짜리끼리 만나면 얘는 원자량 70짜리가 될 거고요. 37짜리끼리 만나면 74가 되겠죠? 이 녀석이죠? 근데 그 비율이 매우 작다는 건 뭐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량 37짜리의 비율 자체가 좀 낮다는 뜻이 되겠죠? 35짜리랑 37짜리가 만난 게 72짜리가 되겠네요. 이 녀석이죠? 이것도 비율이 얘보다는 적죠? 자, 옳은 거 골라보자. 수소 원자의 평균 원자량. 봐봐. 평균 낼 때 어떻게 한다고? 원자니까 원자 질량이 1짜리도 있지만 중성자 하나 붙어서 원자량이 2짜리인 녀석도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3짜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랑 만나서 3 나오고 얘네들이 두 개 만나서 4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딱 보고서 그러면 수소란 녀석의 원자량은 정리할게. 원자량 1짜리도 있지만 원자량 2짜리도 있나 보다라고 딱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짜리끼리 만난 게 2가 되는 거고 1과 2가 만난 게 3이 되는 거고 2끼리 만난 게 4가 되겠네 라고 판단하는 거죠. 두 종류의 원자량이 있다는 거야. 1짜리 원자량과 2짜리 원자량의 평균은 1.5일까? 아니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존재 비율을 고려하다 보니까 1짜리의 비율이 많으니까 1에 가깝게 나오겠네. 1.5가 아니라. 일단 1.5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1.5는 아니지. 1.5가 아니라 1에 가깝게 나오겠네요. 염소 원자는 두 종류의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35짜리와 37짜리 두 종류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세 종류가 나오는 거잖아. 원자량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동위원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세 종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는 맞는 말. 염화수소 분자. 염화수소는 H하고 Cl이 만난 게 염화수소인데 존재비가 가장 큰 것은 H 중에 존재비가 가장 큰 녀석하고 Cl 중에 존재비가 가장 큰 녀석이 만나야 존재비가 가장 큰 염화수소가 만들어지겠네. 그치? 그래서 1짜리와 35짜리가 만난 녀석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분자량은 36짜리가 가장 존재비가 많겠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저 그래프를 통해서 누가 제일 존재비가 많은지 분자로 나와 있지만 원자로 환산해서 생각해서 푸는 문제. 답은 니은되기시 맞으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한 번만 풀면 다 똑같은 패턴의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틀리면 돼요. 다음 번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피고 이제 다음 전자배치 규칙으로 넘어갔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31쪽 개념 짚어보기 문제 한번 짚어보고 갈 거예요. 개념 짚어보기 갈 거예요. 현재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 구경만 하세요. 오늘 구경하시고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갔어. 거기서 오늘
다르긴 했지만 내가 아직 안 배운 데를 강의를 듣고 와요. 최대한 많이 배우세요. 가급적 시험 범위를 다 배우는 게 좋아요. 지금 나눠준 답지에 답이 있습니다. 다 푼 사람은 답을 맞춰주세요. 저는 예원이 또 나왔어. 영어학원? 고추. 내가 밀린 거네? 아니, 이게 너 영어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빠진 걸 외우기 위해서 여기에 빠지기.
정보가 많아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정보력이 좋아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빠져야 되지? 원자라고 써있잖아. 원자니까 전자, 돌려서 뭔가를 나오고. 이건 플로린 말이잖아. 플로린이, 물론 불안정하지. 그 상태 그대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의 전자를 지워. 원자라고 써있으니까 이온으로 만들지 않은 조건. 자, 우리 잠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2번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볼게요. 2번 문제 먼저 풀어보고 여기서 필요한 개념 설명을 같이 할게요. 2번 풀어보자. 정답. 정답. 오케이, 정답. 네, 맞아.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긴 한데. 자, 설명 잠깐 할게요. 봐봐. 자, 임의의 원자 X에 대한 오비탈을 에너지 준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포인트. 이 임의의 원자 X는 분명한 건 수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소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수소 같은 경우는 1차 껍질, 2차 껍질에 대한 에너지 값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 얼마로? n제곱분의 1312라는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1차 껍질이면 1 집어넣고 에너지 동일, 2차 껍질이면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에너지 동일이야. 무슨 말이냐? 2차 껍질의 모든 녀석들은 4분의 1312로 정해진 값이라는 거야. 2차 껍질이면. 이건 수소 말하는 거야. 수소. 수소 같은 경우는 2차 껍질이면 에너지가 모두 동일하다. 근데 2차 껍질에는 s오비탈도 있고 안에 p오비탈도 있잖아. 근데 오비탈의 종류 상관하지 말고 에너지가 모두 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수소 같은 경우는. 맞아요? 내가 봐봐. 2차 껍질. 이 자식과 이 자식 둘 다 2차 껍질이. 근데 에너지가 어때요? 다르네. 이것만 보고 되는 수소가 아니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림만 보고. 이 수소 아니네. 수소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이 패턴을 따릅니다.
수소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이 패턴을 따라요.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질 때 에너지가 낮은 자식부터 차곡차곡 채워갑니다. 에너지가 낮은 얘한테 전자 2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전자 2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를 땅 채우고 땅 채워요. 자, 발견했나요? 이 P라는 오비탈은 확대해볼게. 이 P라는 이 오비탈은 방이 3개죠. 이 방이 3개라서 전자를 이렇게 6개를 더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1번 전자 어디 넣을까? 여기 넣으면 돼요. 그죠? 2번 전자 너 어디 들어갈래? 여기 첫 번째 방 얘한테 같이 들어갈래? 미쳤어요? 전자와 전자는 서로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마이너스라서 굳이 에너지가 똑같은 방이 다른 방이 있다면 굳이 같은 방에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2번 전자 어디 들어간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갑니다. 3번 전자 넌 어디 들어갈래? 나도 혼자 있을래. 이렇게 들어갑니다. 4번 전자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방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져. 방금 말한 건 바로 훈트의 규칙이라고요. 전자는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한다. 바로 홀전자 수가 많은 방향으로 전자가 배치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껍질을 꽉 채우고 나서는 2차 껍질에 S를 꽉 채우고 그 다음에 2P를 채우는 과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순서로 채운다는 거지. 꼭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야. 에너지가 동일하니까 나 여기 들어갈래. 2번 너 어디? 나 여기 들어갈래. 상관없습니다. 다 채운 다음에 4번 너 어디 들어갈래? 여기 상관없다고요. 에너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없다는 거야. 그렇게 이 P를 꽉 채우고 나서는 어딜 채워야 돼? 3S를 채운다는 얘기고 3S를 채운 다음에 바로 3P를 채우는데 이거 상관없이 쓸게요. 3P를 채운 다음에 3차 껍질에 3D가 있거든요. 3D가 있지만 3D보다 먼저 뭘 채운다? 4S가 3D보다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같은 3차 껍질인데 3차 껍질을 다 채우지 않고 뭘 먼저 채운다? 4차 껍질을 먼저 채우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이거 에너지가 낮은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진다는 전자 배치의 규칙입니다. 정리할게요. 전자 배치의 규칙 중에 가장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싸움의 원리입니다. 뭔 소리야? 에너지가 낮은 곳부터 차례차례 쌓아 나간다는 거지. 에너지가 낮은 순서가 이 순서입니다. 이 그림 우리가 외울 수 있을까?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암기법이 있죠. 1차 껍질에 S오비탈이 있죠. 2차 껍질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습니다. 3차 껍질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과 D오비탈이 있어요. 앞에 써있는 숫자는 껍질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껍질은 S도 있고 P도 있고 D도 있고 F도 있어요. 다섯 번째 껍질도 S, P, D, F 또 뭐가 있겠죠? 나도 몰라요. 4차 껍질이란 뜻이고요. 5차 껍질이란 뜻인데 바로 싸움의 원리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1차 껍질 꽉 채워 1S 그 다음 2S 채워 그 다음 2P 채운 다음에 3S 채워 3P 채운 다음에 어디로 가요? 4S로 가고 있죠. 아니 3D를 제끼고 4S로 먼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예외 구간이야. 3P 채운 다음에 같은 껍질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먼저 채운 다음에 얘로 와야 돼. 그 다음에 4P 채우고 또 어디로 가나 봐. 3D 채웠어. 4P 채웠어. 4D, 4F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쌩 까고 OS로 간다는 겁니다. 쌩 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OS로 간다는 거야. 그 다음은 패턴 똑같죠. 4D 다음에 5P 다음에 6S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죠. 1S, 2P, 2S, 2P 쭉 그린 다음에 빠르게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예외 구간을 찾아나가면 암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싸움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전자벤치 두 번째 규칙이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는 딴 거 없고요.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야 한다?
두 개까지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들어가고 둘은 스핀 방향의 어떤 거 서로 반대 방향인 게 들어가야 한다.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야. 파울리 베타 원리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 하지만 싸움의 원리는 살짝 어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1S를 꽉 채우지 않고 에너지 공급받아서 나 2S를 먼저 채울래? 이럴 수 있다고. 그냥 전자가 전이 된 거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전이 되어서 그 다음 껍질로 올라간 거지 잘못된 게 아니야. 에너지가 더 많은 것뿐이지. 이 상태를 들떠있다. 너 들떠있네. 들뜬 상태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들뜬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딴 식으로 들어갈 수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다만 들떠있는 것 뿐이야 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바로 방금 말한 푼트의 규칙입니다. 푼트 규칙이 뭐야? 전자가 6개 있을 때 어디부터 채운다?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이걸 홀전자라 그래. 그래서 홀전자 수를 최대한 많게 하는 방향 쪽으로 먼저 채워간다는 게 푼트의 규칙입니다. 물론 3번 전자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나 쟤가 좋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약간 에너지가 많아 보이죠? 서로 밀어내니까 들떠 있는 것뿐이지 잘못된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싸움의 원리와 푼트의 규칙은 어길 수 있다. 다만 들떠 있게 된다. 하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는 절대로 어길 수가 없다. 저건 잘못된 거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전자 배치 규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답지 나눠줬으니까 나머지 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풀어보고 기본적인 문제라 그랬어.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울 것들을 배우고 다음 시간부터는 쌤이 우공비를 비롯해서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끔 문제집을 다르게 제공해 줄 거예요. 그거 풀면서 우리 실력을 차차 쌓아 나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고생 많았고요. 일주일 동안 발전된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봅시다. 나 아니지? 고생했습니다. 마칠게요.